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타일러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유튜브 구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나요? 시작하죠. 네. 오늘은 뭔가요? 네.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주비 썰. 벌써 5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잘 가요. 네네. 한 달을 벌써 방송을 했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지난 2주에 걸쳐서는 이제 결혼식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뭐 어떤 결혼식장의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결혼식장을 가면은 보통 이제 견적을 받게 되거든요. 금액에 대한 견적을. 근데 그 견적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직접 가서 내가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네. 다음 주쯤에. 네.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견적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식장에서 내가 견적을 받았어요. 네. 내가 직접 가서 견적을 받았으면은, 네. 그 예식장은 웨딩 플래너를 통한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A 예식장을 네.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으면은, 네. 제가 직접 가면은 안 알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그 필터링을 해내냐? 네. 일단 가면은 신랑 신부의 이름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제 생각에는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정보가 일방향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궁금해서 네네. 알아보고 싶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있냐면은 네. 타인의 이름을 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의 이름을 쓰고 간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견적을 받아본 경우이기 때문에 플래너가 하는 경우가 좀 더 쌀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도매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관행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가격을 지키기 위한.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쪽이 더 싸다 보면 분명히 한쪽은 도태되게 되니까. 그렇죠. 네네네. 어쩔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또. 왜? 그 막 돌아다니던 생각이 나가지고. 피곤하죠. 피곤하죠. 정말 피곤해요.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네. 결혼식장을 예약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 5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주말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를 하러 다녔어야 됐고. 결혼식. 예, 그 관련된 준비, 뭐 이사 준비도 있고, 뭐 집 보러 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한 주를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 없인 결혼이 안 되는구나. 이게 결혼을 하면은 어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래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이래서? 이게 뭔가 이런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집 구하기 내용이거든요. 네. 특히 이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은 이게 뭔가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여러저러 막 또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살면서 가장 크게 큰 돈을 쓰고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살 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 구하기. 원래는 이제 집 구하기는 좀 나중에 네. 결혼 순서로 보자면은 좀 나중에 있긴 한데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결혼식장 다음으로 제가 방송 배치를 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장 잡는 게 7, 반대 결혼식장이 한 3, 집 구하는 게 한 7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잖아요, 행사고 네. 요식행위인데 네.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그거죠. 그렇죠. 집이죠, 사실. 어디서 살 건다. 그렇죠. 이거 그게 제일 얘기를 중요하죠. 시작을 해야 네네. 뭐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찍부터 집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5월에 그때 그 식장 예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집을 보기 시작한 건 그 이전입니다. 제가 그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좀 서치를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직장의 위치가 다릅니다. 저는 강남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강북이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의 중간 지점 중에서 저희의 예산에 맞는 지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산만 아니었으면 한남동 가면 됐나? 아 예산 뭐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뭐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뭐 전세를 구할 건지, 혹은 뭐 월세를 구할 건지, 혹은 뭐 집을 산다든지. 네. 근데 뭐 집을 사는 경우는 솔직히 신혼부부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역별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 예산이 뭐 몇 억 원이다. 그럼 그 몇 억 원 이하의 집을 다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거는 정확한 시세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그냥 대략적인 시세가 이 정도다. 아, 이 동네는 이 동네보다 좀 더 비싸구나. 아, 이 동네는 좀 더 싸구나.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 지역을 한 3-4군데로 압축을 했어요. 네. 물론 다 근방이긴 하지만 각자의 특징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 일단 그 동네를 직접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한 이유가 예산이죠. 예산과 거리죠, 일단. 예산과 거리. 네네네. 가장 제일 먼저 본 건 예산. 예산이죠. 네. 예산만 아니었으면 뭐 더 그러네. 뭐 예산만 아니었으면은 딱 가운데 잡아서 갔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예산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위치가 반대잖아요. 직장 위치가 서울대에서. 그렇죠.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 집을 구해야 사실 가장 맞아요. 네, 그 효율적인 거리적인 동선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 그러니까 같은 예산 내에서 좀 더 집의 퀄리티를 따진다든지. 이거 예전에 했던 자취방송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은. 네, 일단 예산. 그렇겠죠. 집이라는 건. 네네네. 애초에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출퇴근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방 이제 뭐랄까 경기권으로 나가시는 이유들 중 하나가 나갈 때도 좀 고려하는 게 동탄, 분당 이런 데 비싼 게 다 사실은 강남에 가까워서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출퇴근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나마.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아니면은 사실 그쪽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죠. 강남이 아니었다면. 근데 쌤도 지금 이번에 결혼하면서 강남이랑 광화문에 동시에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둘 다에게 그나마 그런 곳을 딱 선점했다. 하지만 그 베이스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예산으로 압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 예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잡으려면은 사실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또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가 있다. 그렇죠. 뭐 나는 뭐 얼마까지 대출을 끌어당길 수 있다. 혹은 뭐 부모님이 얼마 정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 그 금전적인 바닥을 서로에게 다 보여줘야지 얘기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예산이란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얘기는 좀 껄끄럽더라도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가장 크게 들어가는 돈이고. 그렇죠, 그렇죠. 둘이 함께 이제 공동명의로 할 거 아니에요? 전세도 공동명의. 아니요, 전세는 개인 명의입니다. 개인 명의. 네네네. 한 명이 들고 나르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럴 거면 결혼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 둘이 가장 크게 돈을 많이 써서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게다가 그런 얘기가 안 되면 뭐 속된 말로 뭐 쌤이 연봉이 뭐 한 10억이다. 그럼 뭐 그런 얘기 안 물어봤겠지. 그렇죠. 내가 해올게. 몸만 들어와. 그렇죠. 그럼 됐죠. 그렇죠. 과거에는 실제로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풍습이 좀 남자가 집을 해가는 좀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양권 문화, 그러니까 극동, 유교권 문화가 특히 심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도 뭐 그런 집이 있죠. 뭐 없다고는. 지금도 한국에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직도.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왜 예전에 친구가 같이 일하던 조선족 분이 이 돈 벌어서 어디 쓰셔야 되냐고. 나중에 아들놈 집 해줘야 된다고. 장가 갈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남자 쪽에서 그 좀 더 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나. 하지만 우리나라가 되려 풍토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주변에 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결혼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 집을 해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집값이 워낙 비싸지기도 했고, 맞아요. 또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모아둔 돈,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뭐 쏟아붓다시피 하는 실정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고도 부족해서 뭐 대출을 끌어다 쓰는 실정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그 얘기도 먼저 했어야 됐네요. 일단 어떤 주거 형태에 살고 싶으신가? 그 얘기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양쪽에 조율이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일단 지역을 먼저 골라야 되고 네. 지역 내에서는 뭐 아파트에 갈 건지 혹은 뭐 빌라에 갈 건지 주택에 갈 건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몇 명 되진 않는데 네. 결혼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와이프는 무조건 아파트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아파트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마을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예전에 마을이었던 개념이 이제는 아파트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네.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서는 저도 처음 아파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좋긴 좋아요. 여러 가지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분리수거라든지 그렇죠.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난이 그렇게 심한 아파트는 아니어서 근데 막 일반 골목길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도 되게 스트레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약간 그런 쪽의 편의가 있었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있다 보면 진짜 확실히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가 생겨요. 예. 저도 그것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은 항상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들은 이제 앉아 있으시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고. 그렇죠. 약간 이런 풍경을 본 지 전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런 풍경이 남아 있구나.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커뮤니티가 확실히 커뮤니티화가 되어 있구나. 왜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네네. 옆집 사람 아무도 모르고 살지 않느냐. 네네. 무슨 뭐 이웃 사촌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혼을 하시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어머니 쪽에서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종종 만나러 애들 데리고 들어오고. 그렇죠. 또 사실 애들 친구이기도 하니까요. 애들끼리도 그렇죠. 친구니까. 그렇죠. 또 친구 보고 싶다면 또 가봐야죠. 또 어떻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일찍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분은 그냥 그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처음에 신혼 때. 신혼 때. 네네. 이제 애를 낳고 사는데 놀이터에 가면 어르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깔끔한데 약간 좀 노령화된 동네. 애들 노는 소리가 주택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렇죠. 신혼들은 보통 아파트로 가잖아요. 네. 자기는 조용하고 뭔가 깔끔한 데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그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죠. 네네네.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서조차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향을 서로의 성향을 잘 알아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사실 아파트에 못 갈 줄 알았어요. 네. 저희는 야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이니까. 네네네네. 좀 겁을 먹고 이거는 약간 주택, 뭐 빌라 전세를 찾아봐야겠다 하고서는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출을 이만큼 얹으면은 그래도 아파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정해진 예산을 바탕으로 네. 이제 집을 보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몇 개 동네를 압축을 해보고 한 정말 2월 말 3월 초부터 그냥 주말에 서로 데이트할 때 그 동네를 꼭 한 번씩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봤던 그 동네의 어떤 아파트가 어떤 환경인지 그 주변에 뭐 시설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는 좀 알기 힘든 정보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거는 경매책 읽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래요? 네네. 그 한자어로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되게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해봐야죠. 네네네.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귀찮아요.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귀찮죠. 네. 가서 뭐 할 거야? 그냥 황하니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오는 게 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뭐 단지 앞에도 가보고 뭐 그 상가는 뭐가 있는 건지도 보고 그렇죠. 뭐 주변에 뭐 어떤지 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순위로 생각했던 동네가 있었거든요. 네. 그 동네를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언덕인 거예요. 아파트가 단지가 크긴 한데 좀 약간
정말 완전 계곡 같은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과장하면은 정말 산 중턱까지 아파트가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좀 언덕이 너무 심한데 보행으로 좀 힘든. 네. 물론 지하철역하고 가깝긴 한데 뭐 걸어갈 만한 거리기도 한데 아 여름에 진짜 힘들겠구나. 혹은 겨울에 눈 오면 아 이거 진짜 힘들겠구나. 넘어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동네가 좀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 동네를 가봤는데 거기에 좀 안 좋은 점은 기찻길이 그러니까 지상으로 난 기찻길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소음이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근데 좀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차가 지나갈 때 좀 실제 소음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왔었습니다. 역시 확실히 꼼꼼해요 성격이. 그렇죠. 왜냐하면 큰돈 주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은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결정에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죠. 그럼요. 네. 한 4-5군데 동네를 가본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이거를 한 주에 다 가본 건 아니고 몇 주에 걸쳐가지고 오늘은 여기랑 가보자 해가지고 뭐 그 근처에서 뭐 밥도 먹고 뭐 카페도 가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서로의 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동네는 이래서 별로구나. 이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약간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이제 장단이 보이겠죠.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일단 동네의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먼저 익혀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매일 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런 시세 정보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계속 바뀝니다. 작년이 또 피크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매주 보다 보니까 이게 낌새가 이상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이 집이 지금 이 가격에 나가? 연초에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되게 빠르게 내려서 빠르게 좀 계약을 했거든요. 결혼식은 뭐 올해 2월에 했지만 집 이사는 작년 10월에 했어요.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자주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나온 선택이었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던 순간이 집값이 오르는 시기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애매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불과 1년 만에 막 억대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저는 막차를 탔는데 다행히. 근데 뭐 이제 지금 전세값도 그렇고 뭐 매매값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꾸준한 모니터링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가 보금자리를 피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쌤이 말한 것처럼 좀 꼼꼼한 정보가 필요하고 자기 성향도 이제 그때부터 파악이 돼요. 그 전까지는 보통 부모님이랑 살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살 때는 그런 주변 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잖아요. 해도 뭐 좀 해봐야 뭐 지하철이 가깝다, 뭐 버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뭐 주변 환경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실 때면 특히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집 구하기 편도 역시 다음 주까지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 구하기는 또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워낙 그런 거니까 나중에 뭐 이사편에서도 다시 한번 뭐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오늘은 약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서치를 하고 또 그 동네에 꼭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 꼭 이거는 미리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 집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나 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네. 그러니까 집 구하기 전에는 네이버에서 일단 대략적인 정보, 뭐 시세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 같은 걸 파악을 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 동네의 분위기가 이렇다, 혹은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런 건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좀 순위를 매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가격 정보에 대한 것도 계속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좀 약간 좀 많이 꼼꼼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필요한 과정이라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은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집 계약 과정을 어떻게 했나 라는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제대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고. 네네네.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살면서 그 몇 번 해볼 일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저도 기대가 좀 되네요. 다음 주에는 뭐 이제 뭐 자금 융통에 가서 뭐 그런 것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됐나 맞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쌤2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